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건강, 명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요즘 사회는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돈이 있어야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죠? 요즘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돈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면 다 된다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대화를 듣고 그와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물질은 돈이나 그 밖의 비싼 물건을 의미합니다. 또 만능은 모든 일에 다 능통하거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책 384쪽의 그림을 보세요. 그림 속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봅시다. 아빠와 딸의 모습인 것 같죠? 딸 아이가 시험을 잘 봤네요.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시험을 잘 본 대가로 용돈을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어디일까요? 네, 백화점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네요.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오른쪽에 남성의 옷이 좀 더럽네요. 지나가던 자동차가 이 남성의 옷에 흙탕물을 튀겼어요. 그런데 고급 자동차에서 내린 남성은 자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진 남성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아마 옷을 더럽힌 대가로 돈을 주는 것 같지요? 이 세 그림 모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미선 씨와 리에 씨가 나누는 대화를 들을 거예요.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는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선 씨는 무슨 일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면 보상으로 뭘 바랍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그럼 네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 조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기에 축하 전화를 걸었는데 조카가 축하 선물로 뭘 줄 거냐고 해서 당황했어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다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아이에게 공부 잘하면 휴대전화 사준다, 시험 잘 보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네, 결국은 어른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셈이죠.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감사의 선물도 비싼 것이라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질문. 미선 씨는 무슨 일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조카가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축하 전화를 했는데 조카가 축하 선물을 받아서 당황했다고 했죠. 두 번째 질문.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면 보상으로 뭘 바랍니까? 네,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다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 하거나 시험을 잘 보면 선물이나 돈을 주겠다고 조건을 내세우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어른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휘와 표현을 좀 더 배워볼까요? 미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조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기에 축하 전화를 걸었는데 조카가 축하 선물로 뭘 줄 거냐고 해서 당황했어요. 미선 씨는 조카의 1등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법 기에는 뒤에 오는 문장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를 나타낼 때 쓰는데 여기에서는 조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축하 전화를 했다는 의미겠죠. 말할 때는 길래로 쓰이기도 합니다. 축하 전화를 했는데 조카가 선물로 뭘 줄 거냐고 물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에 씨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다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리에 씨의 직업은 학원 선생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면 돈으로 그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리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미선 씨도 걱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물질 만능주의의 의미는 뭐였죠? 네,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어제 오늘은 말 그대로 어제와 오늘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최근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질 만능주의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요즘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에 씨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이에게 공부 잘하면 휴대전화 사준다, 시험 잘 보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리에 씨는 아이들의 물질 만능주의는 바로 부모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시험을 잘 보면 그 대가로 돈이나 가지고 싶어 하던 물건을 사주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은 어른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셈이죠. 이 문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는 셈이다가 나왔네요. 는 셈이다는 어떤 상태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앞 뒤의 상황을 따져보면 그런 정도이거나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른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의 의미입니다. 리에 씨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감사의 선물도 비싼 것이라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요. 이 문장에서는 이라야, 라야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네요. 명사 앞에 붙어서 앞의 행동이나 상태가 뒤의 상황에 대한 필수 조건임을 나타내는 문법이었죠. 비싸야 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선 씨와 리에 씨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385쪽의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모두 7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상인데요. 자신의 권리와 가치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한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민족은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하는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데요.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을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민족의 정치적인 통일을 목표로 하거나 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목표로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한편 자기 나라의 문화, 전통, 역사, 언어, 제도 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과도하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다른 나라를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사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나 그런 정치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은 신경 쓰지 않는 사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기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다음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 어휘는 앞에서 배웠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물질만 채워주면 모두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다음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의미인데요. 외모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명사 뒤에 지상주의 하면 그 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을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성적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는데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설명에 맞게 어휘를 쓰는 문제입니다. 1단계의 설명을 보고 답을 쓰시고 1단계를 봐도 모르겠으면 2단계의 설명을 보세요. 2단계의 설명을 보고도 모르겠으면 3단계를 보고 답을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나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무슨 주의였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2단계를 볼까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나 자기 가족만을 생각한다. 나와 관계된 개인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답을 아시겠죠? 네, 개인주의입니다.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가치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답을 이미 쓰셨겠지만 그럼 3단계도 같이 볼까요? 비슷한 말은 이기주의이다. 네, 맞아요. 이기주의도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2번 문제를 볼까요? 1단계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2단계를 볼까요? 국가나 사회에 속한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에 있는 각각의 개인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태도인데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3단계도 같이 볼까요? 반대말은 전제주의이다. 전제주의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지배자가 법이나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절대주의, 독재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1단계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이다. 너무 쉽죠? 1단계에서 답을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단계를 볼까요? 인간주의라고도 하며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세계관이다.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3단계도 같이 볼까요? 휴머니즘이라고도 한다. 네, 정답은 인본주의였죠. 4번 문제도 볼까요? 1단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려는 생각이다.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도 같이 볼게요. 개방주의자들은 이것이 세계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개방주의는 못하게 하거나 막았던 것을 자유롭게 하자는 생각을 말합니다. 앞에서 자기 나라의 문화, 전통, 역사, 언어, 제도 등에 대해 과도하게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배척하는 사상을 뭐라고 했었죠? 네, 민족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3단계도 볼까요? 민족지상주의라고도 한다. 자기 민족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사상, 즉 민족지상주의, 민족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을 볼까요? 1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나 태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이죠. 2단계를 보시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은 개인주의이다. 여러분, 1번에서 개인주의와 비슷한 말이 뭐였죠? 네, 이기주의였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 3단계도 볼까요? 반대말은 이타주의이다.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말인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 문제도 볼까요?
1단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분, 2, 3단계를 볼 필요가 없겠죠? 바로 오늘의 주제인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2단계는 인생의 목적을 돈을 모으는 데 두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돈을 신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돈 버는 거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3단계는 비슷한 말은 황금 만능주의이다. 황금 만능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처럼 값이 나가는 재물이나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87쪽 2번 문제를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고 알맞은 어휘를 써 넣어 보세요. 자, 모두 쓰셨나요? 그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휘를 찾아보겠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서 산업화는 생산활동의 분업화와 기계화로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업화가 점점 발전하면서 물질, 즉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 정신적인 가치보다 우선시 되었고, 그 결과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삶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게 되는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믿는 외모 지상주의와 같은 문제들은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는 삶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게 되는 것이고, 외모 지상주의는 외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낳게 된다. 바로 어떤 사회 문제로 이어질까요?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서로 비슷한 말이었죠. 이것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인본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인본주의자들이 이것에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지나친 다이어트나 성형 중독 같은 심각한 문제도 생기게 된다.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따지다 보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을 하다가 중독되어 버리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바로 외모 지상주의에 따르는 나쁜 결과지요. 결혼이나 취업에서 잘난 외모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 문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외모 지상주의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취업 등에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호하는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회 문제도 사라지기 힘들 거라고 말하네요. 지금까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에 두는 물질 만능주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다른 것보다 돈을 너무 따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인생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선 나부터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